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든 인프라를 가상화하고 서비스로 제공하고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라는 것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 환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근데 크게 보시면은 컴퓨팅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서버 가상화에 기반이 됐었던 그런 환경. 그리고 오늘 저희 김현도 강사님께서 쭉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소개해 드릴 내용이 이런 밑에 단에 있는 이 컴퓨팅 가상화 환경을 적용한 컴퓨팅 환경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올해 정식으로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와 보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가상화 및 서비스화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 또 이제 스토리지에 대한 기능,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또 운영 관리, 자동화 기능,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 환경들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제품 중에서는 이제 비클라우드 스위시라는 제품이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구성 요소들을 담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네트워크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 내지는 스토리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를 프라이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단계적인 접근도 가능합니다. 각각의 이제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vSphere, 즉 이제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vSpher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vSphere가 과거, 작년 대비 이번에 좀 더 강화된 기능들, 어떤 기능들이 강화됐느냐? 이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려다 보면은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워크로드들을 다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X86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X86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부분 구분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X86을 안 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은 유닉스 플랫폼이 이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유닉스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워크로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오라클, SAP 이런 환경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환경들을 왜 고객분들이 여태까지 X86 환경으로 전환을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가상머신으로 전환하지 못했느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건 그것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퍼포먼스 그만큼 만족하지 못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환경에 있어서도 이 서버 가상화 인프라인 vSphere 환경에서 그런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새롭게 출시된 부분이 이제 vSphere 5.5 버전에서 그런 기능들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있는 아주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로 나오고 있는 이 클라우드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 빅데이터, 이런 환경 역시도 이런 vSphere 서버 가상화 인프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빅데이터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디스크 쪽에 라이트 하는 건 한 번 하지만 여러 개의 노드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리딩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빅데이터의 아웃풋을 뽑는 게 전체적인 인프라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서버 가상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인프라를 지원하려면은 각각의 라이트를 하는 것, 리드를 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논리적 병렬 처리가 가능한 환경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야 돼요. 그런 인프라를 vSphere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플랫폼 에이저 서비스, 파스 환경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파운드리 같은 환경도 저희가 대부 멘토 이 세션을 통해서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런 인프라 역시도 최적화시켜서 저희 vSphere 환경 안에서 클라우드 파운드리 환경으로 저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픈스택 부분도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로 정의를 해서 데이터 센터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즉, VMware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가상화 기술이 저희 VMware에 있는 건 아니죠. 오픈소스도 있고 다양한 진영의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환경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 VMware가 바라보는 vSphere 입장에서의 그 소프트웨어 정의된 데이터 센터의 특징은 이러한 다양한 오픈소스 환경 역시도 플러그인 할 수 있는 API도 같이 지원하는 것들을 이런 vSphere 환경에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고연산 그런 환경이라든지, 최근에 지난 9월 달이죠. 9월 달에 그 제온 CPU 인텔에서 5세대 제품을 또 새롭게 출시했는데 그 인프라 역시도 X86 아키텍처에서 좀 더
그 인프라에 대한 성능을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러한 인프라 역시도 저희 vSphere 인프라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두 번째 NXX,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플랫폼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정의된 네트워킹입니다. 제가 NSX라는 제품을 이번에 정식 제품으로 VM에서 이제 출시를 한 것은 이번 올해이긴 하지만 사실 NSX라는 부분은 과거 리시라라는 환경으로 별도의 회사로서 이런 네트워크 가상화 플랫폼으로서 이미 시장에서 고객분께서 많이 알려져 있고 사용해 오신 솔루션입니다. 이 환경들을 저희가 2012년도에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라는 저희 비전을 VM월드에서 발표하면서 니시라는 회사를 인수합병을 했고요. 그 환경을 저희 vSphere 환경과 좀 더 저희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에 좀 맞도록 제품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한 부분이 NXX입니다. 그럼 NXX라는 제품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약 7가지의 뭐 주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로지컬한 스위치 기능입니다. 즉 기존의 물리적인 스위치 환경들은 뭐 다양한 스위치들이 있죠. L2 스위치도 있고 L3 스위치, 이런 스위치들을, 이런 물리적인 스위치를 IP 통신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위치라든지 각각의 하드웨어, 밴더에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논리적 가상 스위치로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NXX 그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라우터입니다. 논리적인 라우터 기능인데 이 라우터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환경과 논리적인 네트워크 환경들이 같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즉, 이제 저희가 NSX로 적용된 네트워크 가상화 플랫폼 환경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그들만의 환경으로 구성하게 되면은 물리적 네트워크와 연동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파이어월 역시, 방화벽 역시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능 역시도 저희가 그런 가상 환경을 통해서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즈 플랫폼 위에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요. 로드 밸런서도 마찬가지고 VPN 장비도 그렇고요. 이러한 장비들을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장비들은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 안에 있는 하드웨어 스펙에 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버추얼 머신으로 구성을 해서 그것을 어느 하드웨어, X86 하드웨어 장비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을 더 배가시킬 수 있고 그런 X86 서버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게 되면 네트워크 밴드위스 역시 같이 증가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밑에 쪽에 보면 스위치도 있고 라우터도 있고 파이어월, 뭐 다양한 네트워크 엣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더미 네트워크 장비로 만들어버리고 그 환경에서 가상화된 기능들을 VM의 NSX 소프트웨어로 깔아주시게 되면 이 네트워크에 대한 가상화 엔진을 통해서 그 위에 가상 네트워크 환경을 좀 더 유연성 있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NXX라는 네트워크 가상화 엔진을 담고 있는 서버들이 한 대냐, 10대냐, 100대냐, 1000대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광역의 클러스터 환경을 구성을 해서 그 각각의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의 기능을 좀 더 파워풀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좀 더 정리한 NSX에 대한 컨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물리적인 스위치 환경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런 환경 위에다가 과거에 서버 가상화 하듯이 각각의 X86 위에다가 NXX라는 가상화 엔진과 저희 vSphere나 아니면 뭐 기타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뭐 젠서버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V 같은 이러한 가상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가상화 인프라 위에다가 NXX를 구성하게 되죠. 그럼 가상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환경 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하나의 아스팔트처럼 가상의 네트워크 아스팔트를 까실 수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기존의 밑에 단에서 구성되어 있었던 물리적인 스위치 기능들을 다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굳이 네트워크 케이블을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 네트워크 연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케이블을 일일이 까실 필요가 없고요. 마치 A 서버에서 B 서버까지 IP 통신으로 핑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미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로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네트워크 환경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고 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고 또 파이어월 장비 역시도 그때에 그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밴드위스나 동접자 수에 따라서 계속 그런 파이어월 장비, 그 방화벽 장비를 늘리실 필요 없이 그냥 가상 머신으로 그냥 계속 클릭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IP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IP 환경도 IP 버전 4를 지원하는 환경들을 IP 버전 6로 적용하려면 네트워크 장비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 버전 6를 지원할 수 있는, 아니면 게이트웨이 장비를 추가적으로 담아서 그 환경들 다 구성을 해야 돼요. 그 역시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근데 그런 환경도 역시도 이런 NSX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가상화시키면은 기존의 IP 버전 4만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장비 위에다가 가상화된 네트워크 플랫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위에서의 가상세계 위에서 IP 버전 6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글로벌 로드 밸런서 스위치 기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트와 사이트 간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서들을 구성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런 환경 역시도 가상화된 NSX 환경 위에서는 각각의 하나의 버추얼 머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연결하지 않으셔도 자율적으로 유연성 있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비용적인 이슈 그런 것들을 떠나서도, 관리적인 이슈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도 NSX는 성능적인 혜택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좀 크게 두 가지 경우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 라우터인 경우와 방화벽의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 부분에 있는 부분이 NSX에는 가상화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그 왼쪽에 있는 부분은 NSX에는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부분. 그래서 그 L3 라우터 스위칭을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한 환경들에 대한 종단, 트래픽을 분석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웹 서버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버까지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가려면은 L2 스위치에서 L3 스위치까지 남북으로, 종으로 모든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근데 그런 환경들을 NSX라는 그 네트워크 가상화 플랫폼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 하이퍼바이저인 모든 서버, EX86 서버 안에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굳이 모든 트래픽들이 종단으로 가실 필요 없이 횡으로 다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가상화시켜서. 그 홉수 자체가 줄어들겠죠. 네오홉에서 제로홉으로, 내지는 원홉으로,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파이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어월 같은 경우도 만약에 두 대 통합 서버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웹 서버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으로 네트워크 가상화 플랫폼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구성하게 되면 파이어월 장비를 접근하기 위해서 L2 스위치에서 L3 스위치를 거쳐서 파이어월 장비의 정책을 확인하고 다시 L3에서 L2 스위치를 거쳐서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서버까지 3티어 환경의 환경들을 일반적으로 구성한다면 전체적으로 약 6개 호흡을 다 거쳐가겠죠. 이런 환경들을 NSX라는 데서 가상화 플랫폼을 적용하게 되면은 파이어월 장비가 L3 스위치 윗단에 물리 장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시는 것처럼 가상 머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홉수가 두업으로 줄죠.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파이어월 장비를 구성할 때도 마우스 클릭 하나로 계속해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NSX,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네트워크 환경이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vSAN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스토리지 환경의 한 예입니다. vSAN이 SDS라고 얘기해요.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스토리지 환경의 전체는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 환경으로 이번에 저희가 출시한 거고요. vSAN을 이용해서 제공하겠다는 것은 뭐 버추얼 샌이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버추얼 레이드 같은 기술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X86 서버의 대부분 케이스들을 보면은 그 서버 안에 물리적으로 최대 4테라에서 기본적으로 한 4테라에서 1테라 이상의 프레시 메모리까지 장착이 가능한 그러한 X86 서버들이 출시돼서 고객분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리적인 X86 서버의 성능 되게 많이 강화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 적용 사례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서버들을 잘 활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의 물리적인 서버들이 갖고 있는 그 프레시 메모리라든지 인터널 디스크들을 가상의 스토리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을 vSAN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SSD, 이런 메모리, 프레시 메모리와 인터널 하드디스크들을 논리적인 가상의 스토리지로 만들고 가상의 캐시 메모리와 그런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별도의 외장 스토리지를 붙이지 않아도 똑같은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그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됐고요.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스토리지 환경을 통해서 vSAN 말고도
버추얼 볼륨이라든지 이런 프레시 메모리에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I/O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버스트와 같은 이런 기능들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스토리지 환경의 솔루션들로서 하나둘씩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미 출시된 제품들도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니지먼트 쪽입니다. 즉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 환경의 관리 기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장애를 인지하는 관리 기능에서 장애가 나기 전에 미리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요즘 얘기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 좀 더 최적화된 빌링이라든지 같은 경쟁사 환경에 대한 원가 분석이라든지 진짜 비즈니스에 좀 더 한 단계 다가간 환경의 관리 기능들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클라우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IT 환경들은 프로토콜을 맞춘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IT 가이라고 얘기하는 IT의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얘기가 아니라 IT를 모르는 사람들도 IT를 손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는 IT 환경들이 단순하게 서버 몇 대, 스토리지 몇 대,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는 진짜 지극히 IT적인 접근으로서의 원가 분석이나 비용 분석이 아니라 현업에 있는 분들이 클라우드를 했을 때 얼마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비즈니스의 좀 더 마인드셋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관리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클라우드 IT에 관련된 비즈니스 관리 솔루션으로서 전체 IT 안에 서비스 관리 브로커로서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또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클라우드 환경이 최적화된 운영, 그래서 장애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나기 전에 인지하고 서비스 레벨로 사전에 운영자 개입 없이 대처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기능들을 저희 B센터 오퍼레이션 매니저에서 그 기능들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비저닝 기능 역시도 그런 전체적인 환경들을 다 제공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환경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이 저희 VMware만의 클라우드 환경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물리적인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물리적인 환경과 연계되는 클라우드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경쟁사 내지 퍼블릭 환경에 있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 다양한 환경들을 다 어울러서 이러한 관리 솔루션들이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는 처음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 환경 자체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이제 경쟁사 환경, 뭐 오픈스택, 오픈 커뮤니티 환경, 뭐 아마존, 다양한 환경들을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 통합해서 아울러서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들을 구성을 해야지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는 니시라 같은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VMware NSX라는 솔루션으로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이나믹 옵스라는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좀 이기적 관리 솔루션으로서 그 빅클라우드 오토메이션 센터라는 제품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솔루션을 적용을 하신다면은 뭐 빅클라우드 스윗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한 번에 다 구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기존에 쓰고 계신 환경들을 같이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환경들,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라는 환경도 저희가 작년에 저희 비전을 발표하고 올해 그것에 대해서 시행 제품을 출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환경들을 적용한 사례는 어디가 있고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의 기술을 이용해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클라우드 환경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계적으로 가는 방법. 기존에 투자된 인프라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라이프 타입이 바뀌었을 때 전환하는 방법, 아니면 기존에 있는 워크로드를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접근 방식은 아예 그냥 전체적인 인프라를 새롭게 구성하실 때 데이터 센터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환경 같은 경우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전체 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구성하는 환경으로서 한 부분이 뭐 콜롬비아 하우스 스포츠웨어 있죠?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저희 고객사, 월드와이드한 고객사 중에 한 군데고요.
그 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죠. 방법론 적용하고 있는 이 회사 역시도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를 한 번에 다 구축한 그런 고객 사례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그 고객분들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컴퓨팅 환경, 소프트웨어 정의된 컴퓨팅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vSphere를 이용해서 이미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이 100%다 이미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이미 구축돼서 운영하고 계신 고객분이시고요.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정의된 네트워크 환경들 구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SDDC로 접근한 고객 사례 같은 경우는 이베이라든지 NTT, 그런 뭐 AT&T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고객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스토리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정의된 스토리지 환경들을 구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톤이라든지 코디아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고객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우드라는 측면에서는 관리 솔루션 내지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관리 솔루션서부터 접근한 부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우존스 같은데 이런 회사들이 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들은 기존에 이미 기투자돼서 구성되어 있는 VM웨어의 제품 아닌 또 경쟁 사업 내지는 다양한 형태 인프라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환경들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통합해서 일단은 관리 기능서부터 가고 점진적으로 그 기능들을 확대 적용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고 적용하시는 사례들이 저희 고객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김현도 관사님께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 중에서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컴퓨팅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